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루나 클래식, 그 다음에 UST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루나가 이제 폭락했던, 루나가 실패한 프로젝트가 됐던 그 이유가, 그 배후가 명확하게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도 제가 썼지만, 루나의 폭락에는, 루나의 그 프로젝트의 멸망에는 샘 뱅크먼이 직접적인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또 엄청나게 하나의 축으로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오늘 이제 확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샘 뱅크먼 뒤에 무언가 더 큰 세력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그럼 과연 그 뒤에 이제 루나 클래식, 그 다음에 USTC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게 어떤 기사냐면은 제가 오전에 이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샘 뱅크먼이 그 미국 연방 검찰로부터 지금 이제 시장 시세 조작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이 샘 뱅크먼이 조사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뒤에 후속 기사를 보면은 5월 달에 루나, 그 다음에 이제 UST에 관련돼서 이제 이거 시세 조작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방 검찰이 이걸 조사한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명시를 했어요. 루나랑 UST라고. 그게 이제 시세 조작을 통해서 망가뜨린 건지 나왔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샘 뱅크먼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 UST를 패깅을 깨고 루나를 가격 폭락시키는 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층적인 부분들이 이제 확증으로 완벽하게 바뀐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왔고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는 FTX가 한 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거래할 때 숏 포지션이 청산 명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이라는 게 이제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씩 상승을 해가지고 이거를 날릴 수가 있어요. 이게 숏 세력과 롱 세력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힘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는 FTX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결국 얘네들이 지더라도 그 가격까지 올라와도 청산이 안 되고 그 금액을 그대로 보존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무제한으로 숏을 칠 수 있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거는 일정 정도의 돈이 있으면은 그냥 루나에 대해서, UST에 대해서 그냥 무한적으로 숏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 롱 세력이 이 숏 세력을 청산시키려고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거의 어떤 너무나 좋은 프로젝트들이더라도 진짜 일정 정도는 큰 하락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그 유튜버 분들이 별로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엄청난 겁니다. 크리티컬한 거. 이거는 거래 시장에서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이게 인정이 된다면은 거의 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고 무법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UST 선물이, UST가 여러분들 보시면 뭐냐면, 그러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1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UST가 디패깅, 그러니까 1달러가 아니게 된 시점 직전에 FTX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에스티 선물 시장이 갑자기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약간 당황했어요. 아니 무슨 UST 선물이 열리냐, 왜 숏이 칠 수 있는 선물이 열리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UST가 엄청나게 디패깅이 됐죠. 그리고 나서 FTX는 UST 선물 시장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FTX가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숏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FTX의 샘 뱅크먼은 그러니까 이 UST의 숏에 배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갖춰놓고 작업을 한 거예요. UST 선물 시장도 얘가 만들어가지고 생긴 거였거든요. 그리고선 터지고 나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터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샘 뱅크먼이 UST 디패깅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회사인 제네시스에서 이 10억 달러의 UST를 매수해 갔어요. 매수해 갔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 제네시스도 한 통속인데, 이 제네시스는 FTX와 아주 깊숙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UST를 빌려간 거예요. 빌려가 놓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월 8일날 이제 디패깅이 일어나는데, 이때 커브풀에 1대1로 패깅이 돼 있는 곳에 엄청나게 UST를 매각합니다. 이때는 UST와 이 시장이 뭐냐면 USDT를 서로 교환해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이거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 루나를 엄청나게 거의 1조 넘게 던져버린 거예요. 1조 넘게 던지면 어쨌든 간 시장이 한 곳에서 이제 숏이 일어나면은 이 USDT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UST는 수량이 많아지고 USDT는 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조건 UST가 살짝 디패깅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했는데 1조를 한 번에 던져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일사불란하게 일정하게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디패깅이 일어나고 숏이 붙고 그걸 끊임없이 숏을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패깅이 뭐 20% 빠지고 나니까 루나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런 굉장히 악순환이 이어지게끔 한 다음에 얘는 거기에 또 숏을 엄청나게 걸었던 거고, 이거는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배후에 FTX가 있었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5월 8일 날 이 디패깅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앨런 이 재무부 장관이었나 그 사람 있잖아요. 여자가 이제 청문회에 가가지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이제 UST 예를 듭니다. 바로 불과 하루 만에. 이런 것들이 그 미 정치권에서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정치권에서 화력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방어를 하고 싶어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숏에 이제 더 몰리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달러의 패권, UST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크립토 인구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었고, 엄청나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세력들이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알라메다 리서치 FTX의 대표였던 샘 뱅크먼은 애초에도 UST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자였어요. 회의론자였고, 또 샘 뱅크먼은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최대 두 번째로 많은 그 후원을 한 애고요. 그 다음에 정치권이 뒤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다음날 앨런이 언급을 해주고, 모든 것들이 이제 실타래가 다 이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건이 UST나 루나가 하락한 거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책임이 자유롭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결함이 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증폭시키고 하락시키고, 또 거기에 이제 인위적으로 엄청난 그 압박 스트레스를 준 거는 다른 세력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게 맞다라고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알라메다가 공격자인 이유가 보면은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는 이 루나 숏만 뿐만이 아니고 이 숏으로 시장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샘 뱅크먼이 크립토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장을 버블이라고 보고 이걸 인위적으로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즉 자연스럽게 하락이 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버블을 다 먹으려고 인위적으로 숏을 쳐가지고 여기에서 숏을 치는데 비트코인 숏을 친 거예요. 빌려가지고. 이때 자기가 루나로 크립토 씬은 완전 무너뜨릴 거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를 빌려가지고 숏을 또 담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조를 번 거예요, 얘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크립토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이고 새로운 시장을 얘는 단순히 돈놀이 이걸로 봤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크립토가 아직 좀 덜 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충격에 아직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샘 뱅크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펀드들, 해치펀드 동원해가지고 정치권까지 해서 그냥 패키지로 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크립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샘 뱅크먼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으로 루나의 피해를 봤지만 그 뒤에 이제 크립토가 굉장히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개인의 이익과 어떤 특정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샘이 터졌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청 고소했습니다. 정말 얘는 진짜 사필기종이고 이거는 얘도 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돌아왔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루나의 그 권도를 검찰이 기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다 보고 있는데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루나, 그 다음에 UST, 그 다음에 앵커의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거의 없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현성 대표의 차이가 지금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 결제 쪽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영선 전 대표를 구속영장을 했었고 거기 관련자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고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결제들은, 그리고 원래 하던 것들과 또 빗나가 있잖아요. 방향이 빗나가 있고, 사실 지금 루나를 기소시킬 거면은 이번에 위믹스나 이런 사태들을 일으킨 사람들도 다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은 건들기 힘들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업비트의 그 송치열인가? 그분 있잖아요. 대표님이 마켓 메이킹 한 걸로 검찰하고 기소돼서 지금 이제 재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그러니까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 메이킹 한 것으로도 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지금 많이 국내에서도 검찰 쪽에서 엇나가가지고 좀 다른 쪽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기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루나와 루나 클래식 그다음에 USTC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도가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남기려다가 그 뒤에 뭐가 없어서 안 남기긴 했는데 사과를 했어요. UST 패깅이 깨져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오딧을 받은 거, 이 터졌을 때 오딧을 정상적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제3자를 통해서 오딧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오딧을 이제 공유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걸 봤는데,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그 흠집을 내려고 하면 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최선을 다했고, 그냥 뭐 TFL에 있는 자산까지 팔아가면서 이제 패깅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딧에 있고요. 저는 이걸 뭐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이런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거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권도가 지금 이제 트위터에서 좀 더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권도의 트윗에 활발해지면 뭐냐면 무언가를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온 걸 보면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스테이션이 테라 스테이션인데, 그러니까 루나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테라 생태계를 이제 벗어난다라는 부분보다 그걸 코어로 해가지고 이 코스모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IBC 인터블록체인이 코스모스 기반으로 테라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원래도 가지고 있는 계획이긴 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재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생태계로 좀 더 넓게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루나와 이제 그 테라 스테이션을 활용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트윗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뎁들이 루나2로 넘어오는 것들이 있고 넘어오지 않은 것들이 있고, 활성화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라포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뎁이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뭐 아스트로 같은 경우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지금 일단은 그 전제 조건이었던 이런 법적 이슈나 혹은 권도형이 뭔가 사기를 쳤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한꺼풀씩 아니라는 게, 혹은 노력을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루나와 루나2 그 다음에 이제 루나 클래식과 루나2 그 다음에 USTC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루나2와 루나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합병시키겠다라는 뭐 이런 발표도 있고요.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 뭐 USTC의 패깅도 사실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뷰는 뭐 물론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루나2의 방향 그 다음에 루나 클래식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더 이제 많이 공유를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